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YTN 보도국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행인데 그렇죠. 이 브라질 상황이 또 만만치가 않군요. 네.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결정. 결국은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브라질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상원의회가 지난 12월 하원이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이로써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14년 동안 이어진 좌파 정권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호세프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자금을 쓰고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탄핵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2018년까지의 남은 임기, 이 탄핵안 가결 후 정식 취임한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탄핵을 주도한 테메르는 79살의 친기업 성향 정치인으로요. 국영 정유회사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국민적 지지가 낮은 상황입니다. 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됐는데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좌파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우파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거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브라질 상황 아주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미국 소식인데요. 막말 제조기로 불리면서 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자를 전면 통제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민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보다 몇 시간 앞서서 멕시코를 방문해서 주목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놨나요? 네, 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이민 정책 변함 없었습니다. 여전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요.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100%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미흡하고 어리석었다고 비판했고요. 네. 또 불법으로 입국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서 관용 제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이 멕시코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동한 뒤에 미국은 불법 이민과 무기,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서 자국 영토에 장벽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 멕시코 국경과 이 미국 사이에 국경에 계속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주장은 이 변경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네. 미국이 장벽 설치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게 멕시코에서는 지금 반발 시위가 또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칸 음식을 먹으면서 난 멕시코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민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또 말을 해서 지금 멕시코에서는 트럼프 얼굴을 좀 우습게 만든 인형도 나오고 네. 있고요. 여기저기서 반발 시위가 있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왜냐하면 네. 멕시코 음식 먹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쇼로 보일 수밖에 없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어떻게 또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자, 작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가요. 지금 60여 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최근에는 또 싱가포르에서 급격하게 감염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닷새 만에 감염자가 110명으로 11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115명입니다. 네. 또 오늘은 처음으로 임신부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함께 생활해왔다고 보건국이 설명했고요. 현재 여성 아동 전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임신부와 태아 상태를 관찰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24명이고요. 이 가운데 22명이 기존의 싱가포르 지카 바이러스 집중 발생 지역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입니다.
또 앞서 확진 판단을 받은 41명 가운데 36명은 중국과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뭐 글로벌 이동망을 타고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닷새 사이에 감염자가 115명이면 이건 네. 정말 만만치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일전에 또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4군데에서도 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나왔고 정말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끝으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들이 발견됐다.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네. 37억 년, 37억 년 네. 된 화석들인데요. 계산이 불가한 시간이군요. 예,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이게 네. 얼마나 오래된 시간인지. 네. 그린란드의 오즈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호주 울릉공 대학 연구팀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원시지구 대기에 그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한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박테리아 남조류 집단이 층을 이룬 퇴적 구조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그 지구 생명체의 시작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있는 우주 생물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화석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흔적은요, 호주 서부 필바라에서 발견된 34억 8천만 년 전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입니다. 지금은 46억 년쯤에 형성이 됐고요. 소행성에 잇따른 충돌이 끝나고 난 후에 그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처음 출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제20대 국회 들어서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는 3당 체제 하에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향후 이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정기국회 전략을 비롯해서 400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김 의장님 나와 계시죠? 네, 김성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첫날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11조 원 규모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네.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정세균 의장의 발언을 놓고 새누리당 여당 의원들이 지금 보이콧을 하면서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저희가 이 앞서 일부에서 뉴스 브리핑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렸거든요. 네. 이 새누리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할 만큼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뭐 국회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네네. 국민들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나름대로 소신껏 정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오늘 정세균 의장께서 좀 은유적으로 네. 이야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하. 하는 이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와 민생이 걸린 추가 경정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예결위까지 통과시켰는데 여당이 아예 지금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다 상호 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설화법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고요. 하지만 전적으로 지금 이 본회의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책임을 누가 질 거냐의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저는 국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네. 누구든 국민들 앞에는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추경 예산안은 정부가 매우 급하다고 늘 이야기를 해왔고 바로 지금 본회의만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의결을 통해서 바로 내일부터 좀 집행할 준비를 정부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당에서 비록 좀 화가 난다고 해서
이 본회의 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여당다운 모습은 아닌 거죠. 네. 의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고요. 네. 또 윤리위에도 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좀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퇴 촉구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네,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 네. 국민들께서 어느 정당이 더 과하게 행동을 하는지, 네. 또 작은 어떤 일을 빌미로 해서 큰 일 자체를 그르치려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냉정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야가 전당대를 통해서 특히 거대 여야 정당의 경우에는 다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정기국회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첫날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 국민의당이 조금 더 역할을 해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하는 국회 또 국민들의 이 당혹함 지적해 주셨으니까 국민의당은 아까 저녁까지요. 이 추경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겠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한, 그것도 네. 여야 합의로 통과한 11조 원의 일자리 민생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회의를 놓고 지금도 원내대표 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접촉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오늘 저녁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책임이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논의에는 여야를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들 협의하고 또 이렇게 거칠게 또 싸우는 이면에서는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또 노력들이 네.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추경안 이번엔 참 힘들어 보입니다. 순탄치가 않은 과정인데요. 지금 본회의의 목전에서 지금 이게 뭐 대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네네.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의장님. 네. 네, 지금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고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참 저희도 송구스러운 상황이고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 야당인 저희 국민의당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많은 일자리를 잃어가는 분들이 생기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드리자고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양적 완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즉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준은행과 산업은행에 자본 확충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온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서 사실은 나쁜 선례입니다. 네. 이것을 막고 대신에 이제 정부의 재정으로 이런 그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원칙과 정도를 바로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동시에 또 각 지역 경제 또 조선업, 해운업 주변에 많은 실업자 또 협력업체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 추경이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었고 저나 또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애착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도 빨리 의논해서 네. 국민들에게 부족하지만 좋은 선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추경의 중요한 의미를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누리과정 예산 등의 심의 과정에서요. 네. 이 교문위 저희가 이제 여야 간사들을 인터뷰한 바가 있는데요. 이 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이 위원장에 대한 또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진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의 국회의장 사퇴 또 요구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 측면 어떻게 보세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정치적인 공방 정도로 교문위는 끝이 났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정부가 가져오면서 11조 원 예산 구매였는데 그중에 1조 2천억 원은 정부 부채를 갚겠다고 네네. 하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을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지방교육청 부채가 지난 3년간 무려 11조 원이 늘었거든요. 네. 그럼 중앙정부의 부채를 갚는다면
그동안 그렇게 누리과정 보육대란까지 해가면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부채를 탕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한 것이죠. 이 주장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당도 2천억 원 정도는 우회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거든요. 네. 문제는 지금 올해 추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에도 또 보육대란 만들면 네네. 정부나 그렇죠. 국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만큼 이제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정기국회 목표와 전략, 지금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니까요. 네. 어떻게 좀 설정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그도 말씀드리지만 여야 거대 정당이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서요. 네. 사사건건 충돌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좋은 정책으로 선도해서 좀 그런 갈등도 줄여나가고 또 거대 정당들이 강하게 싸울 때는 국민적 입장에서 필요한 중재도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보고자 하고요. 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그 전관 예우 문제나 검찰 비리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 정기국회 때는 기득권 커넥션을 좀 타파하는 문제 아하.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현재 소득, 일자리, 교육 이런 부분에서 불평등과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이 불평등과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복지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높은 복지로 갈 수도 없는 거죠. 합리적인 중복지, 적정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있는 직업의 한 절반 정도는 20년 후에는 없어진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눈앞의 현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혁명 또 일자리 준비를 위한 미래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당은 정기국회를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국정 마무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대에서 처리 못했던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노동사법 문제, 뭐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또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것들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 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난 20대 총선에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좀 바꿔라 라는 차원에서 심판 투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을 좀 바꿔가면서 여야 간에 타협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옛날 법안을 그대로 다시 내놨거든요. 네네. 이 점은 좀 안타깝고요. 노동사법의 경우에는 3법은 괜찮습니다. 네.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파견법은 작년 노사정 합의 때도 없던 합의 내용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렵고요. 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사실 기획재정부의 권한만 키우고 영리 의료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논란이 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컨대 저희 국민의당은 정부가 낸 법 중에서도 필요한 법들은 수정을 해서라도 같이 통과를 시키되 말하자면 인권을 제약한다든가 비정규직을 오히려 더 늘린다든가 또 서비스 발전 같은 것이 좀 창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정부 주도로 된다든가 이런 법들은 내용들을 좀 수정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의장님, 지금 추경이 마지막 고개를 못 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 2017년도 예산안이 또 내일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 400조 원 넘는 뭐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네. 정부는 이 확장적인 예산이라고 하고 또 전문가들은 긴축 예산이라고도 평하던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정부 예산은 또 28조 원의 적자 국가 가계부를 짜왔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뭐 한 해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미 집권 이후에 해마다 30조 원 안팎의 적자 가계부를 짜고 있습니다.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아하. 측면에서 펑크난 가계부를 계속 펑크내고 있는 조금 무책임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정부의 조세 개편안도 사실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성장 문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좀 개념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답습 예산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조금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노인 일자리 현재 그 월 단가가 20만 원이거든요. 네. 이게 8년 전에도 20만 원이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높이고 청년 여성 들에 대한 일자리 예산도 좀 늘려야 되겠고요. 보육 지원도 좀 강화하되 대신 좀 낭비적인 요인들을 잘 찾아서 네. 삭감도 제대로 하면서 세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해마다 적자 가계부를 짜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것도요. 네. 30조 안팎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네. 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한 240조 정도 더 누적된 부채, 국가 부채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정부는 지금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당초 예상보다는 개선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 세계가 다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습니다. 네. 그것에 비하면 현재 40%의 국가 부채니까요. 40% 수준의 국가 부채니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올 때 36% 부채 비율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미 40%를 넘었습니다. 네. 건전성을 지킨 정부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가장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 네. 이런 이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또 그동안 지출 개혁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서 아하. 어떻게 복지 수준도 높여가면서 또 적정한 부담도 이루어져서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분배,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들 것인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장님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경제도 살리고 또 복지 증액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결국은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고소득자들 경우에도 조금 더 세금을 더 내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조금씩들도 일반인들도 조금씩 세금을 내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 세금을 내면서 주권의식이 높아지면서 네. 복지도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주장할 수 있고 잘못된 가계보다 따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지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의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지금 자산소득, 주식 양도소득 이런 데는 세금이 매우 취약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원을 좀 보강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하는 수준에서 같이 이렇게 조세 개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개편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지금 예산 심의 과정, 내년도 2017년 예산, 이번 정부의 마지막 연도 좀 이 조세 개편이 이 국회 내에서 좀 논의되고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요. 네. 매우 격한 논쟁에 휘말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정부는 30조의 안팎에 해당되는 적자 예산을 해마다 짜면서 네.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은 갖고 오지 못했거든요. 네. 아니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알겠습니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상을 하되 네. 또 이게 누진 세율이 되어서 좀 네. 고소득자는 좀 더 내도록 할 것인가를 알겠습니다.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완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 많은 격론이 예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